우선 백반 포화 수육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반 포화 수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물회를 뜨겁게 가열하기 위해 가열판에 위에 올린 뒤 여기 있는 백반인 고체 형태를 천천히 물에다 녹여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다 올린 이유는 뜨거운 물일수록 이 백반 가루가 더 많이 녹기 때문입니다. 백반을 처음에 조금씩 넣은 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다 만들어진 포화용육은 총 두 곳을 옮길 건데요. 우선 패트리 접시에 밑이 약간 잠길 정도만 부어줍니다. 이 남은 용액은 큰 결정을 만들기 위해 실 용태기가 약간 잠기도록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관찰을 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 실험 영상은 모두 잘 시청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설명 영상입니다. 비록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드는 백반 결정과 황상고리 결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말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결정은 영어로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이라는 좀 이름은 익숙하실 텐데요. 우선 그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결정은 내부 구조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 혹은 이온 등이 공간에서 주기성을 가지고 규칙적인 배열된 격차를 이루는 고체 물질입니다. 너무 어려웠죠?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결정을 이루는 물질들이 규칙적인 모양을 이루는 고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각 고체마다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 고체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백반은 정팔면체, 소금 결정은 정육면체, 황상고리 결정은 납작한 육각기둥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장점이라고 하면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러한 결정이 얻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선 간단한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은 용매를 물로 하여 만들어진 용액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매는 무엇일까요? 용매는 용질이 녹아드는 물질입니다. 그럼 용질은 무엇일까요?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에 저희는 물을 받을 겁니다. 물이 있죠? 여기에 소금을 뿌려줄 겁니다.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금이 잘 녹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소금을 녹이는 물질이죠. 이 물을 저희는 용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물에 녹아드는 이 소금을 용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 이 소금물을 저희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용매를 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엔 수용액을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수용액에 용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질을 녹이는 양은 어떤 용매에 녹이느냐 그리고 어떤 용질을 녹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같은 물질을 녹인다고 했을 때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물이 많을수록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조그만한 물컵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소금을 녹이는 소금의 양이나 커다란 수영장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다 소금을 녹이면 당연히 수영장에 더 많은 소금을 녹게 되겠죠. 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이 녹는 겁니다. 자, 그럼 온도는 무엇일까요? 온도는 이번 실험의 키포인트입니다.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용해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 가로축이죠? 온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인 Y축은 용해도, 즉 얼마나 더 많은 양이 녹아들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Y값이 커질수록, 즉 X값이 Y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녹는다는 거겠죠? 이런 그래프,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위, 우상.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우상향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서 온도인 X값이 커지면 용해도인 Y값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보다 여기가 X값이 더 커므로 Y값이 더 커지죠. 둘 다 증가하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과 D점, 이 두 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점과 B점은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부르는 말이 다르는데요. 우선 A점과 D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저희는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또는 포화 용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최대로 많이 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A나 D는 이 상태에서 가장 녹일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이는 상태입니다. 더 넣는다 해도 더 녹는 게 아니에요. 최대로 녹이는 상태입니다. 맥시멈입니다. 반면 B와 C는 이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이러는 불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예시로 30g을 녹일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최대 30g을 녹여야 포화 상태가 되는데 1g이 모자라도 10g이 모자라도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불포화 상태인 C를 다시 이런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우선은 위로 올리는 법, Y값을 늘리는 거죠. 용질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포화 상태로 가려면 요만큼의 부족한 양, 요 부족한 양만큼의 용질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거는 Y축을 쭉 내려봤을 때 할 수 있듯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여기를 50도라고 해보고 여기를 40도라고 해보죠. 50도에서 최대 30g이 녹을 수 있고 40도에서 최대 20g이 녹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C 상태에는 20g이 녹아 있는 겁니다. C는 현재 50도입니다. 최대로 30g 녹을 수 있는 10g이 부족하죠. 여기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온도를 낮춰서 40g이 된다면 최대로 20g 녹을 수 있는 걸 20g이 녹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원하는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상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포화 상태에 있는 A와 D를 구별해 볼 겁니다. A, D 둘 다 포화 상태죠. 최대로 녹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A를 D로 낮출 겁니다. 낮추는 거죠. 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D가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추는 건 얼음물에 담그거나 차갑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A에 있는 용질이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더 넣지 않고 용질을 빼지도 않았으니까요. 순순히 온도만 낮춘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용질이 남습니다. 그럼 남은 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물 밖으로 석출이 됩니다. 석출이 된다. 이 D의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양과 A를 비교했을 때 A가 훨씬 많은데 D가 예시로 여기서 15g이 최대로 녹는다고 여기서 100g이 최대로 녹는다 하면 100g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물은 이 온도에서 15g밖에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85g이 남죠. 이 양만큼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출되는 것을 결정을 이루면 그걸 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석출되는 것을 통해 저희는 결정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이해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정 모르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시죠. 설명 영상은 모두 잘 들으셨나요?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플라스크에 담겨있던 용액은 이러한 모양의 결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커에 담아서 큰 결정을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비커에 담아서 큰 결정을 만들었던 것은 이러한 모양으로 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보시면 실을 통해서 결정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드린 통을 통해서 실험했던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실 공 주위에 백반 결정들이 하얗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백반가루 외에 들었던 파란색 황산구리 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크에 담겨있는 황산구리 결정은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담긴 용액에 철사를 넣어 모양을 만든다면 철사 주변에 결정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쪽 끝부분을 잘 보시게 된다면 철사 주변에 황산구리 결정들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후에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 결정들은 초반에 만들었던 가루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닿게 된다면 녹게 되는데요. 이 점 매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산구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부러뜨려도 부러질 정도로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줘서 잡거나 꺾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영상까지 모두 잘 확인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직접 실험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관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실험 후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실험 도중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댓글을 통해 물어보신다면 언제나 최대한 빠르게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